이때 아니면 그러면 거의 뭐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야죠.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였습니다. 예. 야, 저희가 오늘 진짜 역사적인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지 않았는데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유니폼인지 일단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이게 바로 예. 부산 아이파크의 예. 창단 45주년 스페셜 유니폼입니다. 45주년? 야. 아니 K리그 역사가 45년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팀이 K리그보다 더 오래된 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진짜 45주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팀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자부심을 가진 유니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뭐 미리 이렇게 하나씩 받아봤는데 네. 진짜 예쁩니다. 색감을 너무 잘 살렸어요. 네. 사실 이 유니폼이 네. 이게 언제적 유니폼이 모티브냐? 네. 1997년입니다. 그때 부산 대우 로얄즈 시절. 그쵸. 와. 이때 부산 축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네. 97년. 라피도컵, 아디다스컵, 프로스펙스컵. 그러니까 그 해에 열린 모든 대회를 다 휩쓴 거죠. 예. 이 구단이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진짜 많은 팬들이 네. 이 97년이 제일 좋았다. 그래서 네. 이게 또 이제 미즈노와 협업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핵심, 이 유니폼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 색깔입니다. 이 파란색을 쓰는 팀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 97년도에 이 부산대우가 입었던 이 유니폼 색깔은 또 독특하거든요. 네. 이 색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진짜 정말 많이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쩐지 왜 뭔가 되게 그때 감성이 있나 했더니 파란색이 딱 그때 파란색이에요. 예. 그리고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이 엠블럼입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 대우 로얄즈는 뭐 지나간 이제 예, 팀이기도 예, 하고 예, 또 예. 부산 아이파크의 엠블럼이 있는데 예. 이 두 개를 절묘하게 녹아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전 향수가 있으신 분들은 이 왕가운 그렇죠. 로얄즈. 예. 이 엠블럼의 절묘한 조화. 네. 예. 정말 뽑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팬들한테 판매하고 있는 거죠. 9월 2일부터 2024년 9월 2일부터 9월 5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네. 프리오더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아니면 그러면 거의 뭐 살 수 있을 때 빨리 사야죠. 그렇죠. 네. 이게 나중에는 이런 게 또 값어치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품질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꼭 부산 팬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진짜 예전에 그런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하나씩 더 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인트는 네. 이 노란 줄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네. 여기 없었으면 그쵸. 레트로함이 살짝 떨어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진짜 역사와 전통의 이 유니폼을 입고 네. 부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도 얘기가 많았어요. 부산이 축구가 이렇게 45년이나 됐는데 예. 레전드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그럼요. 얘기를 하다가 이 선수도 레전드 아니에요, 이 선수도 레전드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유니폼을 입고 부산 이 대우 로얄즈 시절부터 지금 아이파크 시절까지 이 레전드를 한번 꼽아보자. 네. 각자 3명씩 꼽아보자. 근데 사실 각자 3명씩 꼽아도 네. 남아요. 그쵸? 너무 많아서 네, 운이 많았습니다. 남아요. 네. 그리고 공통된 한 명은 일단 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있거든요. 그쵸. 예, 김주성. 그분은 네, 삼손 김주성 선수는 네.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산의 유일한 영구 결번이에요. 그러니까. 끝. 유일하구나. 네, 유일해요. 45년 역사상 유일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서 네. 영구 결번을 하고 싶다면 네. 김주성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님 김주성 넘어야 영구 결번 가능합니다. 네. 김주성 선수가 팀에 87년에 입단해서 예. 99년까지 뛰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공격수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중앙 수비수로 은퇴를 맞아요. 했는데 네. 또 이거는 부산 외의 기록이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아시아 올해의 선수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 예. 3년 연속 89년, 90년, 91년 자, 이게 K리그가 아니고 아시아요? 아시아 세이브 축구 아세요? 그 옛날 그쵸. 예. 거기에 우리나라 상징 선수가 김주성이었습니다. 그래요. 거기 게임 끝.
논외.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네. 예. 자, 김기욱 기자부터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저희가 이거는 서로 경쟁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다양한 좀 뭐 레전드를. 세대의 레전드를 꼽는 거니까. 그쵸. 왜 누구는 왜 이 사람 안 뽑았어? 이렇게는 봐주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시대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느끼는 그 레전드 기준도 다를 수가 예, 있고 예. 저는 사실 예. 이 로얄즈 시절을 예, 예. 모릅니다. 예, 강렬하기 때였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부산을 따져왔을 때 네. 누가 있느냐라고 봤거든요. 예, 예. 일단 한지호. 한지호. 아, 예. 살아있는 레전드. 그쵸. 아, 일단 외모로 치자면 영국 앨범이죠. 외모는 완전 연구열관인데 예, 예. 외모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사실 부산이 그렇게 옛날에 영광과 불렸을 때 조금 엎치라 뒤치라 요 롤러코스터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기간 중에서도 10년 정도로 있으면서 231경기를 뛰었다라는 거는 충분히 팀이 어려울 때 또 계속 있는 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좀 레전드 선수의 덕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그쵸. 그런 부분에서 한지호 선수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지호 선수가 지금도 이제는 뭐 다른 팀에서 뛰고는 있지만 부산 팬들이 지금도 많이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꼽았습니까? 저 호물로 호물로. 그죠. 네. 호물로 레전드. 호물로. 야 인사 안 하냐? 인사 똑바로 해. 그러니까 시즌 자체는 한 3시즌 4시즌 정도 있었고 그렇게 뭐 길게 됐다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예. 하지만 그 있으면서 보여줬던 그 특유의 그 한국화라고 하죠. 예, 예. 그런 한국화가 워낙 잘 됐기 때문에 예. 그 외국인 선수로서의 그 레전드 임팩트라고 한다면 물론 실력도 있겠지만 얼마 한국 사람을 공감해주고 네. 한국 문화에 공감하느냐. 홍울로도 그와 비슷한 결로 이게 부산이다 이게 있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축구 측면에서도 봐도 네. 잘했어요. 장훈로 선수는 네. 신격을 이끌어낸 그쵸. 주역입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는 뭐 현역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좀 회자가 조금 덜 되지만 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옛날에 호물로라고 부산에서 진짜 기가 막힌 선수가 있었다는 그쵸. 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한 명 더 김기욱 기자가 꼽는다면요. 한 명은 네. 제가 이 대우 로얄즈 시절을 사실 잘 몰랐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네.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 네. 이 선수가 꼭 있더라고요. 아. 안정환. 그쵸, 안정환. 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요 당시 대우 로얄즈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꽃미남 팀으로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그쵸, 사실? 그쵸. 네. 거기에 가장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안정환. 네.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장난 아니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데뷔 시즌 그때 바로 리그 베스트 11에 들었고요. 14골을 하면서 바로 또 2시즌 연속 베스트 11, 리그 베스트 11에 들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그 당시에 안정환 선수 보려고 구덕 운동장이 가득 그러니까요. 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인정. 네. 자 그러면은 조동룡 기자는 네. 레전드 누구 꼽았습니까? 저는 한번 시대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예. 일단 부산 대우 시절 네. 이 초창기부터 거의 뭐 영광의 시대까지 올 예, 때 예, 예. 뭐 상당히 많은 레전드가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레전드는 네. 김풍주 골키퍼. 골키퍼입니다. 예. 김풍주. 정말 부산은 뭐 이제는 더 이상 뭐 원클럽맨이 나오기 정말 어려운 팀이 됐지만 네. 이 선수는 대우 로얄즈에서 83년부터 96년까지 13년 동안 뛰고 은퇴한 원클럽맨입니다.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원클럽맨이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 네. 실력도 좋았습니다. 정말 많은 경기를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기당 실점률이 한 골 미만입니다. 0.87골. 그래서 K리그의 야신 클럽에 가입돼 있는 골키퍼입니다. 한 골 미만이면 그리고 왜냐면 이 시절에 이 대우 로얄즈에서 원클럽맨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네. 그냥 국내 탑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당시 대우 로얄즈는 그냥 국내 탑 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부산 대우에서 이제 이 현대사업개발로 이제 넘어오면서 네. 요때는 제가 봤을 때 이장관 현대 전남 감독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상징성이 있어요. 2000년도에 부산 아이콘스로 바뀌었을 때 주장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를 함께 하면서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도기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이후에도 거의 11년 가까이 부산을 위해서 헌신했던 선수기도 하고 그리고 백민은 역시
결혼식이죠. 하프타임 결혼식이죠. 최고였어요. 이게 2002년 3월이었는데 이제 울산 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네. 하프타임의 결혼식을 치른 거는 정말 부산 축구의 역사 중에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전은 총각, 후반전은 유부남. 그렇죠. 자, 당시에 경기를 뛰었던 거죠? 네, 뛰었어요. 명단 제외돼서 잠깐 나왔던 게 아니라? 선발로 나왔어요. 역사죠, 역사. 근데 마지막으로는 가장 현대로 들어와서 네. 부산의 리빙 레전드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박종우를 꼽고 싶습니다. 아, 박종우. 예. 예. 부산에 와서 정말 잘해서 네. 런던 올림픽까지 갔고 네. 그리고 이 활약을 바탕으로 해외에도 진출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이제 뭐 여러 팀들을 돌아다녔습니다만 예. 부산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뭐 연봉도 삭감하고 2부 리그로 또 돌아온 그런 낭만을 보여줬고 언제나 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고 떠나는 순간까지도 부산을 생각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 유스들에게 가장 좋은 롤모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부산에서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네. 뭐 해외 진출을 해? 예. 가도 좋아. 네. 대신에 예. 우리 돌아올 때는 네. 여기로 돌아오고 마지막을 함께 하자. 금이환영하자. 이게 지금 부산이 바라는 예. 가장 큰 낭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한번 꼽아봤는데 네.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평가절하됐다고 생각해요. 까져라. 전 레전드로 꼽고 싶습니다. 누구죠? 우성룡. 키크 공격수.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렇게 키 큰 공격수에 대한 이렇게 막 좀 고평가가 좀 부족했는데 아. 우성룡 선수가 대우로 입단을 해가지고 예. 7년 동안 활약을 했거든요. 네. 7년 동안 뛰면서 특히나 97년 전관왕의 또 주역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부산 대우에서만 217경기에 나와서 54골 17개의 도움을 기록했어요. 야. 참 7년 동안 217경기면 예. 대충 한 시즌당 30경기는 뛰었던 그렇죠. 건데. 예. 와. 지금 만약에 이런 선수가 있다면 좀 네. 더 고평가받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 뽑아왔습니다. 외국인이요? 예. 고민을 했는데 예. 저는 마니치 꼽았습니다. 마니치. 예, 바람의 아들. 전설이죠. 네, 마니치. 예. 약간 고민이라는 거는 샤샤, 마니치 고민을 했는데 네. 샤샤는 K리그 다른 팀에서 좀 활약한 것들도 많아서 네. K리그 전체 레전드로 본다면 샤샤가 맞겠지만 그렇죠. 이 지금 부산 대우 로얄즈 시절로만 봤을 때는 저는 마니치를 따라가기에는 샤샤가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예. 90년 전관왕 멤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니치 선수가 그 당시에 9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예. 이게 나중에 이명주 선수한테 깨졌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역사를 썼고 꽤 오래 갖고 있었네. 예. 기록을. 그리고 마니치가 이제 그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갈 때도 같이 팀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얄즈와 현대산업개발 같이 한 선수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네. 이분을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죠? 부산은 정말 전설이에요. 정용환 선생님. 기록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안 꼽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정용환 장학회가 있죠. 네. 연합력을 예. 뛰고 있어요. 예, 이분이 90년도 우승할 때 우승, 그 다음에 베스트 11, 예. 베스트 11. 그다음에 MVP. MVP요? 예. 근데 중앙 수비수. 자, 중앙수비수가 그거를. 그리고 원 클럽맨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축구가 말하는 최고의 낭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정용환 장학회 아까 말씀하신 네. 이제 정용환 원래 후원회였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장학회로 이제 발전을 해서 지금도 정말 이제 그 부산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정용환 선수를 기리면서 이렇게 장학회에 참가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또 게임 끝난 게 있습니다. 뭐죠? 어떤? 지금 부산 아이파크에서 매해 가장 잘하는 선수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의 이름이 정용환 상이에요. 맞아. 최근에 뭐 이한도가 타고. 그렇죠. 작년에 아마 이한도가 탔을 거예요. 그 전에 안병준이 타고. 네, 그랬던 맞아. 것 그게 같은데? 정용환 상이에요. 이분은 네. 언젠가 동상이 세워지겠네요. 그래야 될 선수죠. 예. 예, 정말 엄청난 선수였고 그리고 근데 진짜 약간 그 시절에 좀 안타까운 것도 하나 있어요. 여기 10년 뛰었잖아요. 네. 출장 수가 10년 대비 좀 부족해요. 네. 왜냐?
대표팀을 하도 많이 가서. 네. 그때는 지금처럼 뭐 정기적으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조금 뭐 차출도 잦았고 했었죠. 네. 네. 어쨌든 이 선수 안 꼽을 수 없어서 저도 꼽아봤습니다. 야, 이온익고 정용환 선생님의 얘기를 하니까 와, 더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네. 그러니까요. 예. 야, 근데 이렇게 꼽아도 네. 우리가 꼽지 못한 레전드들이 부산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 그쵸? 10만이 남았어요. 예. 후보군들이 더 많은데 저희도 다 언급하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댓글창이 있으니까 네. 댓글창에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선수가 레전드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선수를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유니폼 네. 9월 2일부터 이제 판매하거든요. 네. 예. 부산 아이파크 온라인 스토어에서만 판매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 살 수 있을 때 사야 됩니다. 진짜 사야 돼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